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리뉴메디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뉴메디는 2017년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한 국내 기업입니다. 2020년 미국 지사 오픈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시작하였고요. 리뉴메디는 계열사인 주식회사 메디프에서 제조한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메디프는 붙이는 주사 바늘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로 알려진 회사이고요. 리뉴메디가 판매하는 제품으로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이 있습니다. 리뉴메디는 후원수당과 리더십 보너스로 아주 단순화된 보상 플랜을 갖고 있으며 보상 구조는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먼저 리뉴메디의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뉴메디의 2019년 연간 매출액은 411억 원으로 130개 회사 중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총 매출액의 47.93%가 사업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우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된 사업자 수는 41,100명이고요. 총 매출액을 등록된 사업자로 나누어보니 1인당 연간 매출액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등록된 사업자 가운데 2019년 한 해 동안 수당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업자는 15,300명으로 등록 사업자의 37.19%가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뉴메디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6,383만 원입니다. 상위 1%에 들어가려면 연봉으로 최소 900만 원 정도 받으면 됩니다. 상위 사업자들의 수당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수당 가운데 상위 1% 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비율은 49.54%입니다. 그리고 상위 1에서 6%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694만 원이고요. 상위 6% 사업자들이 받아간 수당의 비율은 전체의 76.47%입니다. 리뉴메디에서 2019년에 연봉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총 15명입니다. 이제 리뉴메디의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비교해 볼게요. 리뉴메디는 아직 역사가 짧아 자료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3년치의 자료만으로도 리뉴메디의 마케팅 방향을 이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리뉴메디는 2017년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한 이후 지난 3년간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3년 만에 400억 원대의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요. 다만 수당 관리를 잘못한 탓인지 2018년과 2019년에 법이 정한 수당 지급률 상한인 35%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등록 사업자의 숫자와 수당받은 사업자의 숫자도 매출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뉴메디의 사업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략 1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사업자들의 연봉은 해가 갈수록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과 수당의 상위 편중률은 해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뉴메디의 마케팅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뉴메디는 후원수당 지급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2018년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리뉴메디의 마케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년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리뉴메디의 자료를 업계 전체와 그리고 상위 8개 회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뉴메디의 사업자 1인당 연간 매출액은 업계와 상위 8개 회사의 중간 정도로 적당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은 업계나 상위 8개 회사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수당의 문턱이 다른 회사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은 작아지게 됩니다. 수당의 상위 편중률은 업계나 상위 8개 회사의 평균보다 낮은 상태로 기본적으로 공평한 수당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이 높고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낮은데도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업계 평균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지급률이 47.93%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뉴메디가 수당지급 상한 35%를 준수할 경우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이보다 훨씬 작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리뉴메디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종합해 볼게요. 리뉴메디는 지난 3년간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리뉴메디의 단순한 보상 플랜과 제품력 때문으로 보입니다. 리뉴메디의 수당 분배 구조는 수당의 상위 편중률로 볼 때 공정성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매출액과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 그리고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을 종합해보면 수당의 합리적인 분배라는 점에서 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리뉴메디의 수당 지급률이 35% 이내로 낮아질 경우 상위 사업자들의 수당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뉴메디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어 마케팅에 있어 여러 불안한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5%를 초과하는 수당 지급률은 리뉴메디가 아직 수당 지급 정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뉴메디는 이처럼 초과된 수당 지급률을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소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리뉴메디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심플한 보상 플랜과 우수한 제품력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CN커뮤니케이션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파란합시다. 또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